안녕하세요. 이야기 맘입니다. 오늘은 이민유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맞기림, 사람인, 오직유, 어질현 해서 이민유연이고요. 중국어 발음으로는요. 人人危险, 人人危险. 이 이야기는 중국 춘추 시대齐国, 춘추 시대 제나라에 쌍공, 양공이라는 군왕이 있었어요. 이 양공에게는 각기 엄마가 다른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공즈지우, 공자규이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공즈샤오바이, 공자소백이었어요. 이 당시 제나라의 조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양공은 공자규하고 공자소백을 각각 다른 나라로 피신을 시킵니다. 공자규하고 공자소백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이 뛰어난 스승이 있었어요. 공자규의 스승의 이름은 관종, 관중이었고요. 공자소백의 스승의 이름은 바오수야, 포수가였어요. 공자규는 스승 관중하고 같이 노나라, 리구어, 노나라로 피신을 가게 됐고요. 공자소백은 스승 포수가하고 같이 거나라, 쥐구어, 거나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둘이 피신을 가고 난 뒤에도 제나라 조정은 계속 어수선했어요. 그러다가 큰 내란이 일어나면서 양공이 피살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옹립한 군왕도 오래가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공자규하고 공자소백이 피신간 지 제2년 봄에 제나라에서 사신이 노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자규를 제나라로 모셔가서 군왕의 자리에 올리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때 노나라의 장공이 친히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공자규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제나라에 갈 수 있도록 호송해 주기를 해요. 근데 이때 관중이 약간의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일부 병사를 거느리고 먼저 제나라 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제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자소백이 있는 거국이고요. 규가 있는 노나라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거국이 제나라하고 가까워요. 이러다 보니 관중은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입성을 해서 군왕이 될까 걱정해서 일부 병사를 거느리고 소백이 제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가게 됩니다. 막 가다가 증묵이라는 곳에서 공자 소백이 서둘러서 제나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본 관중은 소백이 타고 있는 수레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활을 꺼내 화살을 쉥 하고 쏴요. 그러니 갑자기 공자 소백이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자기 수레에 쓰러져요. 이 모습을 본 관중은 소백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자규가 있는 노나라 쪽으로 천천히 돌아가게 됩니다. 빠밤, 빠밤, 빠밤. 그런데 공자 소백은 죽지 않고 먼저 제나라에 입성을 하게 돼요. 어떻게 안 죽었냐? 공자 소백은 관중이 쏘는 화살을 보고 스스로 자기 혀를 깨물어 피를 토하고 가짜로 수레에 쓰러져서 죽은 척을 했던 거예요. 여하튼 소백은 제나라에 먼저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백의 스승 포수가가 제나라의 대신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공자 소백이 군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치황공, 제황공이에요.
제황공은 공元前 기원전 685에서 643년까지 재위합니다. 짜이위, 재위를 하게 돼요. 하여튼 관중은 귤을 모시고 제나라로 오고 있는데 소백이 군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관중은 공자 귤을 군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노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제나라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노나라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대패예요. 따바이. 승자인 제나라는 패자인 노나라에게 어떠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 요구 조건이 뭐였냐? 공자 귤을 죽이고 관중은 생포해서 제나라로 압송해라 하는 얘기였어요. 야송. 그래서 압송돼서 오는 관중은 오는 도중에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중ing에 있는 기호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기호의 변방을 지키는 관리에게 관중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갈증이 심하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이때 변방의 관리가 관중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한 태도로 음식을 드립니다. 관중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변방의 관리가 관중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如果 만약에 你到其通后 당신이 제나라에 도착한 후에 侥幸 요행이 다행히 没有被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得到任用 죽임을 당하지 뭐뭐 하지도 않고 得到任用 임용 벼슬길에 오른다면 您 당신은 将 나중에 미래에 怎样 어떻게 报答我 나에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관중이 回答到 대답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要是 만약에 照你所说的那样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면 我 내가 得到任用 벼슬길에 오른다면 我 나는 将要는 뭐뭐 하려 하다예요. 뭘 하려고 하느냐? 任用贤人 현명한 사람을 임용할 것이고 实用人人 능력 있는 사람을 쓸 것이고 平常有功的人 공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我 내가 能拿什么 무엇을 가지고 报答您呢 당신에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如果你到其同后侥幸没有被杀而得到任用您将怎样报答我？观众回答道：要是照你所说的那样，我得到任用，我将要任用贤人，实用人，平常有功的人，我能拿什么报答你呢？이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해 드리면요. 만약에 당신이 제나라에 도착한 후 요행이 다행히 살해를 당하지 않고 죽지를 않고 이 벼슬길에 오른다면 임용이 된다면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관중이 그에게 대답해 주기를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벼슬길에 오른다면 나는 현명한 사람을 쓰고 임용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공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 한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민유현입니다. 人人贤人实用人人平常有功的人. 이 얘기가 이민유현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관중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나라 도성으로 압송돼서 들어와요. 이때 누가 나오냐? 포수가가 친히 나와서 관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관중이 제나라 도성에 압송되기 전에 제황공을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제황공에게 말합니다. 관중이 오면 죽이지 마시고 그에게 관직을 하직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왕공이 말하죠. 야, 무슨 말이야. 관중은 내가 거국에서 제 나라로 올 때 증묵이라는 곳에서 나한테 화를 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다. 내가 그를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벼슬까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 포수가가 말합니다. 관중은 나보다 몇 배? 10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관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제왕공은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관중에게 관직을 내리게 되죠. 이 관중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재상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포수가는 뭐가 됐을까요? 포수가는 본인 스스로 관중의 밑에 들어가 그의 수하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되게 훌륭하죠. 관중은 하여튼 재상이 됐어요. 재상이 되고 나서 그는 진짜로 이민유현을 실행합니다.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강력한 개혁을 실행하죠. 제나라는 점점점 강한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제황공은 사방을 제패해요. 그래가지고 춘추 시대에 제1의 맹주가 됩니다. 이 이민유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어떠한 일에 씀에 있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은혜나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현명함과 능력을 보고 임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상을 줄 때도 나와의 친분이 아닌 공적인 기준으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뿅뿅.